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남편이 그 선물 받았던 카약에 자녀 둘을 데리고 이제 인근 계곡, 그때 놀러 갔던 그 계곡에 가가지고 배도 타고 시간 보내다가 애들끼리 놀라고 하고 남편은 이제 혼자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가 발에 뭐가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밟히는 거지?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봤더니 인간의 하악골, 턱뼈인 거야. 네, 오늘도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기대했던 작품이 있어가지고 개봉 당일날 아침에 첫 회를 바로 보고 왔어요. Zone of Interest라는 영화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구역? 흥미로운 지역? 뭐 이런 걸까요? 어쨌든 간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그 아카데미 시상식, 제일 최근에 있었던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이랑 장편 국제영화상을 받았어요. 사실 정말 쟁쟁한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뚫고 상을 두 개나 받았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영화 평론가 분들께서 정말 극찬을 하셨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개봉하자마자 바로 첫날에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확신을 얻었어. 이제 A24 영화는 그냥 무조건 보면 돼. 내 취향이랑 너무 맞아요. 정말 믿고 보는 영화사가 됐다. 언제나처럼 처음에는 스포 없는 제 감상평, 그 다음에는 결말이랑 해석이 같이 들어있는 줄거리 리뷰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우선 제 별점부터 말씀드리면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진짜 영화 기가 막힙니다. 야, 그 음향이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같이 문외 아닌 사람이 봐도. 그러니까 음향 자체가 뭐 생동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향 뭐 퀄리티가 되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음향이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랑 편집이랑 같이 협응하는 그 관계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카메라랑 음향은 싱크로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시각적인 거랑 음향이 하는 얘기랑. 근데 그 두 개가 딱 맞닿으면서 일으키는 그 시너지, 그런 게 딱딱딱딱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아서 음향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거랑은 또 별개로 처음에 영화가 딱 시작하면은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 그 영화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한 2, 3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음향만 계속 뭔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뭔가 일상적인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는 장소로 내가 빨려 들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되게 음향시설이 되게 잘 계획되어 있는 미술관에 가서 작품 하나를 보고 오는 느낌이에요. 우선은 스포일러 없이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짧게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한없이 불쾌합니다. 어, 정말 희고 밝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구역질이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반대로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영화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 행동, 대사, 어떤 일련의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해 조명을 하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반대야. 그거를 싸그리 다 무시해요.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제의식이 내 스스로가 더 공분을 좀 사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정말로 이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되게 좀 집중해서 저는 영화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화가 너무 나는 거야, 화가. 근데 일반적인 뭐 인물이 나와가지고 뭐 비열한 인물이 나와서 뭐 비열한 행동을 해가지고 뭐 짜증난다든지 그런 정도의 화가 아니라, 진짜 농담 아니고 이 내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이게. 여기 배에서부터 불쾌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내가 다리를 꼬면서 봤어.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러면서 봤어요, 진짜로. 그 정도의 어떤 새로운 감각을 좀 일깨우게 만드는 정말 그런 흡입력이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는 그런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고 오실 분들은 끄고 지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줄거리나 해석이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영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감각, 그런 감정,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영화지. 이 줄거리나 뭐 반전이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보고 오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향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극장에서 보는 게 좋지 않나. 휴대폰으로 보는 거랑 아마 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는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거리 자체는 뭐 싱거울 정도로 뭐가 없어요.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햇살이 따사롭게 내릴 때는 자연이 좀 우거진 그런 주말의 어떤 오후인 것 같아요. 아마 계절로 치면은 늦봄, 시간으로 치면 한 오후 2시, 3시 이 정도 돼 보입니다. 어떤 일 가족이 부부랑 자녀들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막내는 완전 갓난쟁이 아이예요. 완전 그 화목한 그 가정이 어떤 숲 사이에 있는 계곡에서 신나게 돗자리도 깔고 물놀이도 하고 있고 뭐 낚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2층 정도 되어 보이는 목가 주택이고 되게 크고 넓고 아담하고 되게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있잖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정주택의 그런 집이에요.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이제 일가족이 살고 있어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 남편이 생일이었는지 자제들이 와가지고 아빠를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솔해서 집 앞에 있는 마당으로 끌고 가, 아빠를. 아빠가 야, 이것도 막 물 막 씌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마당에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딱 안대를 풀었더니 그 3인승 카약, 크고 고급스러운 그런 게 있어. 그 집이 아주 부유한 것 같아요. 절대 이제 모자람이 있는 집이면은 카약 같은 게 집에 있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막내 딸도 한번 이렇게 앉혀보고 막 이러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집안에는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부들, 그리고 가정부들이 이제 한 7, 8명 정도가 있어요. 뭐 식료품이나 뭐 택배 같은 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부도 있고, 혹은 집안에서 요리나 뭐 가사 같은 걸 돕는 그런 여인들도 있고,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서 사실 집안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집안이 잘 굴러가는 그런 부유한 집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는 이제 집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차 마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가정부 한 명이 서랍장 안에 있는 양주를 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양주 한 잔에 가득 채워가지고 샷잔에다가 이렇게 쟁반에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막 옮겨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비싼 술인가 봐. 그래가지고 보통 뭐 옮기거나 할 때 문을 이렇게 등으로 밀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쟁반을 잠깐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쟁반을 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술인 것처럼 해가지고 현관 밖에다가 딱 내놓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이제 남편은 일터에 갔다가 잠깐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직장 동료 둘이랑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제 서재 같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설계도 같은 걸 딱 보여주면서 직장 동료 둘이 그 남편한테 이제 브리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소각로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반적인 소각로 말고 타원형의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주보게끔 해서 만들자. 그래서 반씩 반씩 가동되게. 그래서 얘가 돌아갈 때는 얘가 쉬고 있고, 얘가 돌아갈 땐 얘가 쉬고 있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계속 소각로를 돌릴 수가 있다.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태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와. 소각로의 이제 수용 인원은 양쪽을 다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편이 좋네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갔더니 수많은 군인들이
정말 막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이었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다 몰린 거죠. 그 남편은 현관 그 바로 앞에 술잔 준비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마 뭐 시킨 건지 아니면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술잔을 들고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축하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 딱 마시고 나가서 인사 한 번씩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인사를 나누는 굉장히 덕망 있는 신임 받는 그런 군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슬슬슬슬 보다 보면은 뭔가 쎄한 느낌이 와. 이게 왜냐면은 너무 평범한 가족이죠. 그 일터에서는 신망받는 남편이고 또 오손도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녀들. 근데 그 가족이 독일 가족이거든요. 독일어를 쓰니까. 그 복장도 보면은 시대상이 꽤나 근현대인 것 같고 남편은 군인이고 또 소각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죠. 이 가족은 나치, 홀로코스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초반에 아주 극초반 부분에서는 남편이 이제 다 수영 같은 걸 하고 있고 막 다 옷을 벗고 하고 있으니까 수영복만 입고 있으니까 모르잖아. 그 처음에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만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나치에 대한 얘기구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치의 모습은 되게 악독하고 악마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서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너무 평범하고 목가적이고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저택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악의 평범성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남편이 그 선물 받았던 카약에 자녀 둘을 데리고 이제 인근 계곡 그때 놀러 갔던 그 계곡에 가가지고 배도 타고 시간 보내다가 애들끼리 놀라고 하고 남편은 이제 혼자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가 발에 뭐가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밟히는 거지? 해가지고 봤더니 인간의 하악골 턱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멀리 던져버리고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딴 데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 상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강의 하류 쪽인데 이제 그 인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타고 난 다음에 그런 재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땅에 묻기도 하고 하겠지만 인근의 강가에다 흘려 보낸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뼈 같은 것들도 같이 섞여서 있었던 거죠. 막 애들을 불이 나게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물에 씻겨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되게 마치 어떤 재난, 테러 같은 걸 당한 피해자의 모습처럼 보이게 찍어요. 그 영화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 같은 게 내려온 건데 마치 씻고 그런 모습은 내가 당한 것처럼 피해를 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독일인 가족의 시점에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화가 되게 구도나 이런 걸 정말 계산을 잘해서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보통 영화를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앵글이 잘 안 나오고 거의 대칭적으로 정말 정가운데다가 인물을 놓거나 그런 식으로 찍어요. 이제 카메라가 인물을 정가운데에 놓고 이제 움직이더라도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면서 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딱 봤을 때 세상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부나 가정부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카메라 가운데에 찍히더라도 절대 밝게 찍질 않아요. 태양을 역광으로 해서 실루엣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어두운 복장을 입고 되게 약간 가운데에서 비껴나가게 찍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혹은 주인공이 카메라 이렇게 잡을 때 인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옆에서 그런 식으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땅에 심어져 있는 꽃이나 나무나 혹은 유대인이나 같은 입장인 거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인생에서는. 영화의 내용 자체도 완전하게 그 독일인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그런 식으로 인물을 조명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몸을 다 아까 씻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근데 굉장히 화를 절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은 그냥 뭐 공문 같은 걸 보내거나 할 때 이메일로 하거나 그냥 문자로 보내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부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해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타자로 옮겨 적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을 내리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은 대원들에게 전한다. 라일락 따지 마라. 라일락은 우리가 수용소 내에서 조경을 위해서 심어놓은 거고 조경은 굉장히 수용소 내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라일락 절대 따지 말고 만약에 라일락을 딸 거면 조경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따라 이런 식으로 화를 엄청 참으면서 말해.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 보는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는 거지. 그 뭐 누구를 위한 라일락인데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 라일락 해치지 말라고 사람 생명보다 라일락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라일락을 중요하게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용소민들을 학살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하는 정도의 중압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나 더 중요한 거는 라일락을 누가 따간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미치겠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너무 나는 거야. 너무나도 무심하니까 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명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끝까지 마지막까지 절대 조명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영화가 이제 되게 조경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목가적인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넘어서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거기서 굴뚝이 있는데 거기서 연기가 막 피어올라.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태워진 그 희생자들의 재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배경으로 담아. 근데 앞에선 애기들이 막 놀고 있다든지 주인공이 혼자 나와서 생각에 잠기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가까이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화가 더 기괴한 거야. 더 조명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독일인들의 이 사건에 대한 시선이었겠죠, 물론.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진행되는데 밤이 되면은 방마다 켜져 있던 그 불을 남편이 이제 끄면서 마지막에는 본인의 침실에 있는 침실 등도 끄면서 이제 잠을 자는 그런 루틴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는데 그 조그만한 꼬맹이 하나가 있는데 자제들 중에서 한 명이 자꾸 잠을 밤에 잘 안 자요. 그래서 어디 복도에 좀 쭈그려 앉아 있다든지 어떤 방에서 이제 앉아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있는단 말이야. 이제 항상 잠이 안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아빠니까 딸애를 업어가지고 그 딸의 침실에다가 누워놓고 동화책을 읽어줘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읽어줄 때마다 장면이 아예 바뀌어요. 시선이랄까? 그런 게 완전 바뀌어버려. 항상 이제 가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가 그렇게 동화를 읽어주는 장면에서는 마치 동화의 내용인 것처럼 영화가 보여주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동화인지 알 수가 없는데 2번째 회상씬에서는 그 동화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헨젤과 그레텔에서 이제 그 꼬마의 둘이 마녀의 집에 이제 가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녀가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했던 그런 잔혹한 동화인데 물론 애들이 구워지진 않죠. 나중에 애기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마녀를 불태우는 장면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동화의 포인트는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빵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어떤 인물, 한 소녀가 어떤 음식, 과일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파는 과일은 아니고 산에서 딴 그냥 과일 같은 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막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에서는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뭘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두 번째에 그 장면이 또 나올 때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제 삽 같은 데 사이에다가 몰래 꽂아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까, 아, 되게 배고프게 일하는 그 수용소민들을 위해서 저 소녀가 몰래 몰래 이렇게 먹을 거를 숨겨두는 거구나, 몰래 빠져나와서 밤에 그런 거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란 동화를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동안에 카메라가 보여줌으로써 좀 극단적인 어떤 대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어느 날이 됐는데, 이제 아내의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에는 가족의 집에 놀러 왔어요. 이제 방 한 칸을 내어드리고,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아, 집 정말 좋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 어머니가, 아유, 우리 딸 진짜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지내는 거 보니까 난 마음이 너무 놓인다, 이러면서 손자애들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그래서 아내도 막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자랑 같은 걸 막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보고요, 아우슈비츠의 여제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다가는 꽃도 심었고요, 여기다가는 풀장도 했고요, 진짜 다 제가 다 직접 한 거예요, 어머니. 그러는데 자기가 하긴 뭘 해, 그 인부들이 한 거지. 하여튼간에 이제 엄청 가증스럽게 보여요,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어머니도 맞겠다, 이제 다 같이 일가족이 이제 풀장에서 서로 이제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샌가 어머니가 눈을 떠보니까 이 태닝 베드 같은데 이제 누워 있어요. 가족들은 다 이제 돌아갔고, 아마 어머니가 주무시니까 일부러 안 깨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까지는 되게 집도 좋고 다 좋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벽 넘어서 보니까 굴뚝이 막 피어오르는 게 보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뭘 하는 건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표정이 좀 싸하게 굳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밤이 됐는데 잘라고 누워 있으니까, 근데 막 붉은 그런 게 자꾸 창밖에서 이렇게 막 비치는 거야, 불 같은 게. 그래서 아, 뭔가 해가지고 일어나서 창밖을 딱 봤는데 굴뚝에 붉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게 창문에 이제 반사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 수용소 안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있는 그런 걸 보니까, 저 어머니가, 아, 이거는 아니다, 정말 잔혹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이 가족이 하고 있는 거잖아. 내 딸이랑 내 딸의 남편이랑.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에 편지 한 장만 딱 써놓고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같은 독일인이지만서도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독일인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어머니가 주무시는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아내한테 뭔가 쓱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여보, 우리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아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잖아. 아, 이 집을 내가 어떻게 꾸몄는데, 꽃도 내가 다 심고 풀량도 다 예쁘게 꾸며놓고, 여기, 여보, 우리 처음 왔을 때 여기 완전 허허 벌판이었잖아, 근데 내가 다 가꾼 거잖아,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남편도 심란하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발령 나가지고 가는 건데, 사실은 그게 승진해서 이제 더 좋은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너무 떠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애기들 있는 데서 이런 얘기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 앞에 그 계곡 쪽으로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계곡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근데 아내가 따라와가지고는 막 말하는 거야. 그 남편만 발령 난 거니까, 여보, 당신만 가, 난 애들이랑 여기서 애들 키울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아, 나한테는 이 아우슈비츠가 꿈의 장소고 내가 17살 때부터 꿨던 그걸 지금에서야 실현했는데 어딜 또 가야 되냐, 내가 또, 난 여기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인물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보는 우리 시청자들은 복장 터지는 거지. 아우슈비츠라는 그 곳이 누군가에겐 정말 지옥 같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일 텐데, 저 인물은 난 여기 너무 있고 싶어, 내 꿈의 장소야 라고 말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거죠. 이제 그 남편도 이제 뭐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막 이런 식으로 또 화해를 또 해요. 그 손잡고 이제 집으로 쫄래쫄래 가는 거야.
이제 역겹죠. 그거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애기들한테도 이제 말을 해요. 이제 기념일에도 못 돌아올 거고 뭐 생일에도 못 돌아올 거고 잘 어머니랑 잘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출장을 이제 베를린 쪽으로 가게 돼요. 부다페스트인지 베를린인지 어떤 그런 추운 지방 쪽으로 이제 출장을 이제 홀로 가게 돼. 새로운 그 수용소에 되게 높은 걸로 진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남편이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조그만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할머니를 보게 돼. 아유,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거 뭐 몇 살이에요? 막 물어보고 그런 장면이 나와. 아, 저도 어렸을 때 얘랑 똑같은 종을 키웠었는데 걔 뭐 암놈이에요? 수컷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저들도 자기가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응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텐데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겐 되게 정의로운 일이었을 그런 일? 암살이었나?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친일파가 된 사람이 이정재 씨가 통일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앞잡이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부유한 그런 선망받는 그런 독일의 어떤 군인의 신분이었어도 그 일을 안 했을까? 그리고 그게 마냥 나쁘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평범한 일상을 향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간에 남편이 그렇게 이제 발령 대기를 받고 있는데 무슨 파티 같은 걸 또 하고 있어. 뭐 되게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남편은 이제 그 파티에 집중을 못 하니까 뭐 가족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이제 밤에 전화를 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잠결에 전화를 받죠. 아, 몇 시인데 전화를 해요. 뭐 몇 시인지 알아? 막 이랬는데 남편이 이제 아니 뭐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했지 이러면서 또 평범한 부부의 대화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영화 처음에 나왔던 그거 있잖아요. 소각로 그거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그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생각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지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맨틱한 장면일 수도 있잖아. 어떤 군사의 작전 프로젝트명을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하는 그게 그래서 그 아내한테 말을 해. 그냥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이제. 그게 뭐 단순한 작전도 아니고 기존보다 더 많이 한 번에 사람을 많이 학살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했다는 거를 로맨틱하게 아내한테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열불이 끓어오르는 거죠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알겠다고 하고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이제 잘게 여보 하고 이제 끊고 아내는 자러 가. 그리고 남편이 이제 전화를 끊고 다시 이제 파티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막 구역질을 막 하려고 해. 어디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좀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더 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복도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장면이 딱 암전되면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문이 탁 열려. 그 지금 시간대가 현재 시간대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로 돌아와. 그래서 실제로 그 아우슈비츠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역사적인 참극이 일어난 그런 장소니까 훼손시키지 않고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열심히 막 하고 있고 먼지를 털고 있고 청소기를 막 돌리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와요. 한 2, 3분 정도? 청소기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거든. 그 장면에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 근데 장면이 어느샌가 전환됐더니 아까 그 남편이 어딘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으로 다시 연결돼. 마치 청소기 소리를 들은 것처럼요. 한 100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장면과 장면이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 근데 못 들은 거겠지 뭐 이러고 다시 내려가거든요. 지하로. 이제 껌껌한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화면이 완전히 암전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시끄러운 그 청소기 소리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막
희생자들의 옷가지나 신발 이런 것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 그런 장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망자들의 어떤 외침, 슬픔, 울분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들었다는 듯이 그냥 뭔 소리가 났나? 아니겠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화면이 교차 편집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이 지하로 내려감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 없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해서 영화가 딱 끝이 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감상평이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줄거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해석이 막 중요한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봤을 때 그냥 떠오르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른 데에서 보지 못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주제의식을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이거는 특히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참극 같은 것들,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유의미하게 작품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이제 이어폰도 안 끼고 계속 영화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런 거를요. 어느덧 이제 2024년 6월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데 그 길목에서 아주 뜻깊고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또 씁쓸하지만 되게 또 웅장해지는 그런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으시면은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유사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